통역사가 입을 열기도 전에 김용빈이 먼저 일본어로 답했다는 장면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다.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그는 질문을 들은 뒤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도 없었다. 짧은 인사만 외운 수준이 아니라 질문의 뜻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이어갔다. 현장에 있던 일본 관계자들이 놀랐다는 이야기가 퍼진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한국의 트로트 가수가 일본어 한두 마디를 건넨 것이 아니라 통역을 거치지 않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직접 소통했다는 점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이 장면을 단순한 언어 재능으로만 설명하면 김용빈이 걸어온 시간을 놓치게 된다. 그의 일본어 뒤에는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노래해야 했던 시간, 목소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무대에서 멀어졌던 긴 공백이 겹쳐 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다. 현재 공개된 방송 기사와 공식 자료만으로는 일본 기자들이 참석한 특정 기자회견의 날짜와 장소, 질문자의 이름, 전체 질의응답 영상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온라인에서는 통역 없이 일본어로 답한 장면이 강한 제목과 함께 확산됐지만 확인되지 않은 세부 내용을 사실처럼 덧붙일 수는 없다. 다만 김용빈이 일본어를 이해하고 일본어 노래를 소화할 수 있다는 점, 어린 시절 이후 일본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는 점, 일본 가수들과의 무대에서 실제로 일본어 전달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은 여러 공개 자료로 확인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장된 한 장면이 아니라 왜 그가 일본어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는가 하는 배경이다. 김용빈은 1992년 9월 18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를 좋아했고 4살 무렵부터 노래를 따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7살 때에는 대구 지역의 백화점 노래자랑에서 상을 받으며 사람들 앞에 서기 시작했다. 정식 데뷔는 2004년이었다. 당시 그는 초등학교 6학년 12살의 어린 가수였다. 이미 300곡이 넘는 트로트를 외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노래에 몰입했고 맑은 음색과 성인 가수 못지않은 꺾기로 트로트 신동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2005년에는 SBS 도전 천국에 출연해 최연소 우승자로 주목받았다. 이 기록만 보면 그의 앞길은 빠르게 열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신동이라는 이름은 축복인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다. 어린 가수에게는 또래 친구들이 겪지 않아도 될 선택이 계속 따라왔다. 학교 생활과 공연 일정을 함께 감당해야 했고 성인이 되기 전부터 무대의 성패와 대중의 반응을 받아들여야 했다. 김용빈은 중학교를 졸업한 뒤 노래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갔다고 직접 밝혔다. 2026년 5월 1일 방송된 KBS2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그는 당시 일본 생활이 정말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성공을 꿈꾸며 떠난 곳이었지만 현실은 화려한 데뷔 무대와 거리가 멀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무엇보다 가수에게 가장 두려운 변성기가 찾아왔다. 노래를 하려고 일본에 갔는데 정작 노래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목소리에 걸었던 사람에게 변성기는 단순한 성장 과정이 아니었다. 어제까지 올라가던 음이 오늘은 흔들리고 익숙했던 소리가 낯설게 들리기 시작한다. 무대에 서기 위해 타국까지 갔지만 몸은 기다리라고 명령했다. 김용빈은 이 시기에 공황장애까지 겪었다고 고백했다. 이후 약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에만 있었다는 그의 말은 지금의 차분한 표정 뒤에 얼마나 긴 두려움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일본어로 직접 답하는 모습이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누군가에게 일본어는 새롭게 배운 외국어일 수 있지만 김용빈에게 일본은 성공의 가능성과 실패의 기억이 동시에 남아있는 장소다. 그는 어린 시절 일본에서 생활하며 언어와 문화, 음악을 몸으로 접했다. 교재에서 문법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익히기 어려운 말의 속도와 호흡, 상대에게 예의를 표현하는 방식 분위기에 맞춰 어휘를 선택하는 감각도 자연스럽게 배웠을 가능성이 크다. 통역을 기다리지 않고 답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며칠 동안 준비한 암기 문장보다는 오랜 생활 경험에서 나온 반응에 가깝다. 그의 일본어 전달력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무대는 2026년 2월 20일 방송된 TV조선 금타는 금요일의 한일 데스매치였다. 김용빈의 상대는 미스터 트롯 재팬 초대진 시마 유우키였다.
한국의 진과 일본의 진이 맞붙는 구도만으로도 관심이 집중됐다. 두 사람은 드라마 올인의 주제곡으로 널리 알려진 처음 그 날처럼의 일본어 리메이크 버전을 불렀다. 김용빈은 한국어 원곡이 아니라 일본어 가사로 감정을 전달해야 했다. 발음이 어색하거나 뜻의 흐름을 놓치면 일본 출연진에게 바로 드러날 수 있는 무대였다. 무대가 끝난 뒤 일본 팀의 수장으로 출연한 가수 다카하시 요코는 김용빈의 일본어가 뛰어나 가사의 의미가 잘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얼굴과 목소리의 분위기까지 함께 칭찬했다. 다카하시 요코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가수이며 일본어 가사의 발음과 전달력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단순히 노래를 잘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일본어가 잘 전달됐다는 부분을 짚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김용빈의 일본어가 무대용 장식에 머물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결에서 김용빈은 시마 유우키를 꺾고 승리했다. 그러나 승패보다 더 눈에 띈 것은 그가 일본어 가사를 자신의 방식으로 소화했다는 점이었다. 김용빈의 강점은 폭발적인 고음보다 부드러운 중저음, 오래 끌지 않아도 감정을 남기는 호흡, 가사의 한 단어를 또렷하게 살리는 표현력이다. 이런 특징은 한국의 정통 트로트뿐 아니라 일본 엔카의 정서와도 맞닿아 있다. 트로트와 엔카는 서로 다른 역사와 시장을 가진 음악이지만 이별과 기다림, 고향과 가족, 지나간 사랑을 절제된 감정으로 노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용빈의 목소리가 일본 청중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들릴 수 있는 이유다. 그보다 앞선 2025년 12월 30일과 31일에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TV조선 한일 슈퍼 콘서트가 방송됐다. 한국에서는 서른도, 김용빈, 정서주 등이 출연했고 일본에서는 마츠자키, 시게루, 후지, 아야코, 우타고코로 리에 등 여러 가수가 함께했다. 김용빈은 일본어로 인사를 건넨 뒤 나훈아의 감사를 불렀다. 이 무대는 그가 일본 가수들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양국의 시청자를 동시에 의식하며 노래한 사례였다. 일본어 인사는 짧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어와 노래를 통해 상대 문화에 먼저 다가가려는 태도였다. 그의 현재 위치를 이해하려면 2025년 3월 13일로 돌아가야 한다. 이날 방송된 미스터 트롯 3 결승에서 김용빈은 최종진에 올랐다. 다음 날 발표된 시청률은 전국 기준 19.1%였다. 결승 문자 투표에서 그는 44만 3,256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27.01%였다. 이 위 손비나의 34만 6,462표보다 9만 6,794표 많았다. 데뷔 22년차 가수가 경연 최종 무대에서 처음으로 1등의 이름을 얻은 순간이었다. 그는 20년 동안 노래했지만 1등은 처음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 우승은 단순한 인기 투표의 결과가 아니었다. 12살에 데뷔한 뒤 빠르게 이름을 알렸지만 변성기와 건강 문제로 무대에서 멀어졌고 긴 공백을 견딘 뒤 다시 대중 앞에 섰다. 다른 참가자들이 새로운 얼굴로 주목받을 때 김용빈은 오래 활동했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가수라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경연 중에도 한 번의 화려한 무대보다 정통 트로트의 문법을 지키는 선택을 반복했다. 마지막에 그가 받은 44만 표는 노래 한 곡에 대한 점수이면서 사라지지 않고 버텨온 시간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다. 이제 일본 기자나 일본 관계자가 그의 일본어에 놀랐다는 반응은 전혀 뜻밖의 사건만은 아니다. 대중은 미스터 트롯 3 우승 이후에 김용빈만 기억하기 쉽다. 그러나 그는 이미 중학교 졸업 뒤 일본으로 건너갔고 언어와 음악을 현지에서 경험했다. 일본어 노래를 실제 방송 무대에서 불렀으며 일본 가수에게 가사 전달력을 인정받았다. 즉, 갑자기 숨겨진 천재성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뒤늦게 빛을 본 것이다.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그 능력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역 없이 직접 대답하는 순간에는 몇 가지 강점이 동시에 드러난다. 첫째는 듣기 능력이다. 준비된 인사말은 외울 수 있지만 상대가 즉석에서 던진 질문을 이해하려면 실제 언어 감각이 필요하다. 둘째는 순발력이다. 문법이 완벽하더라도
대답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대화의 흐름이 끊긴다. 셋째는 태도다. 외국어로 말할 때 실수를 두려워하면 표정과 목소리가 굳는다. 김용빈은 무대에서 긴장을 숨기고 상대와 눈을 맞추는 데 익숙하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짧은 일본어 답변도 강한 장면이 된다. 특히 통역을 거치지 않는 대화는 감정의 온도를 그대로 전달한다. 통역은 정확성을 높여주지만 질문과 답변 사이에 시간이 생긴다. 반면 가수가 직접 상대 언어로 말하면 목소리의 높낮이, 웃음, 망설임, 감사의 뉘앙스가 손실 없이 전달된다. 일본 팬의 입장에서는 한국 가수가 자신의 언어로 답했다는 사실 자체가 존중의 표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김용빈이 일본 시장에서 활동한다면 완벽한 문법보다 이런 직접성이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그의 일본 진출을 이미 확정된 성공처럼 말할 수는 없다. 일본 음악 시장은 규모가 크지만 진입 장벽도 높다. 언어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지 방송 출연, 음반 유통, 공연 기획, 팬 관리, 곡 선택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한국식 트로트 창법을 그대로 밀어붙일지 엔카의 정서와 결합할지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그러나 김용빈은 다른 신인에게 없는 출발점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 생활한 기억이 있고 일본어 노래를 소화했으며 한일 합동 무대 경험도 있다. 무엇보다 실패의 기억 때문에 일본 문화를 가볍게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 그의 목소리도 일본 활동에 유리한 요소다. 김용빈은 한음을 과도하게 밀어붙이기보다 가사를 또렷하게 들려주는 편이다. 낮은 음에서는 부드럽고 감정이 높아질수록 미세한 떨림을 더한다. 이런 방식은 자막이 없어도 노래의 정서를 따라가게 만든다. 2026년 2월에 일본어 무대에서 다카하시 요코가 가사가 잘 전달됐다고 평가한 것도 단순한 발음의 정확성만을 뜻하지 않는다. 발음과 표정, 호흡, 음색이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가능한 평가였다. 여기서 가장 극적인 대목은 과거와 현재의 대비다. 중학교를 졸업한 어린 김용빈은 노래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갔지만 변성기 때문에 노래할 수 없었다. 경제적 어려움과 공황장애까지 겹쳤고 결국 긴 시간 세상과 거리를 두었다. 그런데 수년 뒤 그는 한국의 대표 트로트 경연에서 우승했고 일본의 초대 트로트 진과 일본어 노래로 맞붙어 승리했다. 한때 목소리를 잃을까 두려워했던 소년이 이제는 일본어 가사의 감정까지 전달하는 가수가 된 것이다. 이보다 선명한 반전은 찾기 어렵다. 일본 기자들이 놀랐다는 장면이 사실 여부를 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도 이 서사 때문이다. 누구나 유창한 외국어에 감탄할 수 있지만 김용빈의 경우에는 그 말 한마디 뒤에 포기하지 않은 시간이 보인다. 그는 일본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2026년 편스토랑에서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과 공황장애, 7년의 공백을 직접 꺼냈다. 자신의 약한 시절을 인정했기 때문에 현재의 침착함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가 일본어를 과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송에서 중요한 것은 어려운 단어를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다. 상대의 질문을 정확히 듣고 필요한 만큼 답하며 다시 음악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용빈의 이미지는 화려한 언변보다 조용하고 신중한 태도에 가깝다. 그래서 짧은 일본어 답변도 준비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말처럼 들릴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그가 일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장면의 의미도 달라질 것이다. 단발성 방송 출연으로 끝난다면 흥미로운 숨은 능력으로 남을 수 있다. 반대로 일본어 음원 현지 콘서트 앵카 가수와의 협업, 일본 방송 인터뷰로 이어진다면 지금의 장면은 본격적인 진출을 알린 출발점으로 기억될 수 있다. 이미 한일 수교 60주년 콘서트와 한일 데스매치를 통해 연결고리는 만들어졌다. 남은 것은 김용빈의 목소리에 맞는 곡과 무대, 그리고 꾸준한 현지 활동이다. 확실한 사실만 놓고 보아도 그의 이야기는 충분히 강하다. 2004년 12살에 데뷔했고 2005년 최연소 우승 기록으로 이름을 알렸다. 중학교 졸업 뒤 일본으로 갔지만 변성기와 생활고, 공황장애를 겪었다. 약 7년 동안 집에 머물 정도로 긴 침체를 지나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2025년 3월 13일 미스터 트롯 3 결승에서 44만 3,256표를 받아 우승했고, 2025년 말 한일 슈퍼콘서트에서 일본어로 인사했다. 2026년 2월 20일에는 일본어 노래로 시마 유키와 대결했고, 다카하시 요코에게 가사 전달력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통역 없이 일본어로 답한 순간의 진짜 의미는 유창함 자체에 있지 않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실패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바뀌었다는 증거다. 일본에서의 힘든 경험은 한동안 그를 무대에서 멀어지게 했지만 동시에 일본어와 일본 음악을 이해하는 기반을 남겼다. 상처였던 시간이 훗날 경쟁력이 된 셈이다. 과거의 김용빈이 일본에서 목소리를 잃을까 두려워했다면 지금의 김용빈은 바로 그 목소리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일본 관계자들이 놀란 것은 한국 가수가 일본어를 말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질문을 피하지 않는 침착함, 상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말보다 먼저 전달되는 가수의 자신감이 함께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람은 어쩌면 김용빈 자신일지도 모른다. 노래할 수 없어. 집 안에 머물던 시간이 7년이나 이어졌던 사람이 수십만 표의 지지를 받고 우승한 뒤 다시 일본어로 노래하고 대답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김용빈에게 일본은 아픈 과거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전성기를 여는 무대가 될 것인가? 현재까지 확인된 기록은 후제 조금씩 무게를 싣고 있다. 일본어 인사에서 일본어 노래로 한일 합동 무대에서 일본 대표 가수와의 맞대결로 활동의 범위가 넓어졌다. 통역 없이 건넨 한마디가 화제가 됐다면 다음에는 노래 한 곡 전체가 일본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차례다. 12살 트로트 신동으로 출발해 22년 만에 진의 왕관을 쓴 김용빈. 그가 다시 일본을 바라보는 순간 과거의 실패는 더 이상 발목을 잡는 기억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